예, 오늘은 적천수 강의예요. 제가 첫 번째 스승님으로 모셨던 임철조 선생님의 강의죠. 이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읽어드리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데 그래도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리를 이번에도 원광대에서 아마 세 분이 박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명리를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철학에서 박사 세 분이 나오셨다고 단톡방에 떠요. 뭘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 동양철학이에요. 저는 이 적천수를 가지고 중화이론으로다 박사를 땄고요. 여기도 또 이 정신장을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서 또 한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제가 강의한 걸 들어보니까 진짜 초보자들은 어렵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하나씩 또 단원을 잘랐어요. 그래서 21개인가요? 이렇게 잘라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이 한 30여 분 하는데 그렇죠. 한 30여 분 하는데 사람 명조 3개까지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이 있죠. 정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사주에도 정과 신이 있다. 정이란 건 뭐냐? 그런데 불가히 일편구하라. 한쪽으로만 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뭐가 있냐? 손지, 익지, 듣기 중이다. 덜어내고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 듣기 중심을 잡아라. 중화를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철저하게 이용하신 분이 바로 임철조 선생이에요. 역평을 여기서 했죠. 본 내용 역평제 박사 논문 중 4장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이론의 체계화에서 3절 중화용신의 이론체계 1목에서 명조구조상의 중화용신론의 1 정기신에서의 중화용신이에요. 정과 기와 신이 어떻게 이론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유시준은 분명하게 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임 선생이 반론을 제기하시죠. 정이란 금수고 신이란 목하다라고 하는데 오행이 아니다. 정기신은 오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물론 맞죠. 자, 이 논문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유병원은 오행에 나눠서 금수는 정기고 목화는 신기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임철조가 정신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정자라는 것은 생아지신이라고 해서 이게 동사예요. 우리는 서술하라고 했죠. 근데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영어를 제일 잘하죠. 동양 삼국 중에서 빨리 문법 체계가 같으니까 말만 하면 되잖아요. 문법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서술어가 뒤에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서술어가 뒤에 있어요. 동사가. 그런 바람에 영어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여자들은 잘하는데 남자는 영어가 좀 힘들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 애들은 벌써 이 체계, 문법 체계가 동사, 그 다음에 목조가예요. 나를이래요. 나를. 동사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거는 삼형식이에요. 나를 생하는 신이 곧 정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예요, 인수. 인수고, 신자는 그가자. 나를 그가는 물건. 신이라고 했고, 물이라고 했죠. 왜? 좋은 뜻은 신이고, 나쁜 뜻은 물이에요. 물건으로 얘기했어요. 또 여기서 기라는 것은 뭐냐? 본래 그 기가 충분하게 통해야만 된다. 그래서 두 자를 또 이것도 EAVB죠. 그래서 이 자를 정이 주가 되고
정이 족하면 기가 왕해진다. 그렇겠죠. 인수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일주가 기운이 좋아지죠. 그래서 기가 왕한즉 신이 또 왕해진다. 그러면서 오로지 요 안일비자죠. 이건 비를 영어도 마찬가지로 no, not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놓잖아요.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걸 부정을 먼저 앞에 놓잖아요. 우리는 뒤로 가야 되잖아요. 해석하는데. 그건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이 비를. 근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라는 게 문제죠. 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지만 점을 쳤지만 여기까지 와야 된다. 저 비가. 그래서 오로지 금수로서 정기를 삼고 금수로서 정기를 삼고 목화로서 신기를 삼는 것은 아니다. 이 유백원이가 얘기한 걸 유백원이 썼는지 모르지만 누가 유백원이 했다고 지금 의탁을 했는지 가탁을 했는지 그건 유백원이 했다고 학설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말구에서 말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있어요? 손지, 익지, 듣기 중이다. 덜어내고 도와주는 것은 곧 그 가운데 중심, 중화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 드러난다. 뭐야? 금수가 정이 아니고 이것도 보세요. 아니고를 먼저 설명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금수가 정이 아니고 목화가 신이 아닌 것이 금수가 정이고 목화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 뭘 얻어야 되냐? 유통 생활지심. 생활에서 뭐냐? 손익하는 거. 덜어내고 도와주는 것에 적중. 우리도 적중이라고 그러죠? 딱 맞았다. 가운데. 중심을 잡아라. 즉 정과 기와 신은 삼자가 갖추어진 것이다. 정이 족하면 기가 튼튼해지고 기가 튼튼하면 신이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정기신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세구지 자세히 그걸 연구해 보면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 용신 최상에서 유 정신뿐만 아니라 즉 오행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쭉 해서 복잡해서 이렇게 번호를 끊었어요. 오늘 조금 아까 작업을 이걸 일부러 제가 끊었죠. 이걸 어떻게 더 설득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이게 중화용신론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중화용신론을요. 격국용신은 아니잖아요. 중화용신을 우선 잡아보고 그 다음에 격국도 한번 찾아보죠. 뭐. 네. 그래서 즉 뭐냐면 여유가 있다는 것은 즉 덜어내면 되는데 또 부족한 것은 또 도와주면 돼요. 오직 그 하나가 정해진 가운데 중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또 뭐가 하나 있냐? 일정 하나로 정해졌지만 부정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으니 오직 있다 또 어디에 있어라. 심찰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듣기 중 이 상자에 있을 뿐이다. 세 글자를 반드시 듣기 중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자란 뭐냐? 극제하는 것이죠. 네, 극제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익자란 뭐냐? 도와주는 건 뭐냐? 생부 도와주는 거예요. 생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유가 있는데 우린 여유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유여라고 해요. 여유가 있으면 덜어내기진 하지만 덜어내는 것이 지나치면 여유자는 곧 마땅히 설지. 예. 이게 덜어내는 게 좀 이거 좀 과하다? 라고 싶으면 설하라. 설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건 손자는 억지로 덜어내는 것이요. 설지는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족한데 도와주는 것이 좀 지나치다? 라고 하면 그 부족자를 마땅히 싹 제거해 버려라. 이것이 바로 손익지 묘용야라. 이것이 바로 손과 덜어내고 도와주는 거에 묘하게 쓰는 것이다. 묘용야. 대체로 여유가 지나치면 과우유여 여유가 지나치면 손지 그걸 덜어내려고 하면 반척기능 오히려 그것이 건드려서
노하게 된다. 자꾸만 이건 철저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오늘도 사례 명조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반척기노예요. 즉 마땅히 순기 여유, 그 여유 있는 것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요. 솔직 그걸 설하게 해라. 설하게 해라. 자, 또 부족한 것이 또 지나쳐요. 이렇다면 도와줘도 불수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마땅히 조음기 부족, 그 부족함을 따라서 거지 제거하라. 이것이 불가히 일편구하라. 한쪽으로만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총지, 정이 아주 지나치게 족하면 마땅하다. 그 기운은 마땅히 도와줘야만 되는데 기가 태왕해져요. 그러면 또 마땅히 또 신도 또 도와줘야 된다. 그러므로 또 다시 이거 하나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요걸 하나 집어넣지 않고 요걸로 우위로 붙였어요. 시인이 지나치게 설이 되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정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생하고 화하는 유통이 되어서 신이 청하고 기가 장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건 뭐죠? 태왕한데 이건 태족하잖아요. 만약에 정이 아주 지나치게 족하다 그러면 태왕한데 이건 태족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기운을 덜어내라. 기운을 덜어내서 기가 태왕하면 반대로 신을 상하게 해야 된다. 신이 태설하면, 지나치게 태설하면 어떡하냐? 반기업기죠. 오히려 그 정을 도와줘야 된다. 반대로 눌러줘야 된다. 즉 편고 잠난할 것이니 이렇게 돼서 편고하고 잠난할 것이니 정은 색 막히고 신은 메마를 것이다 라는 거죠. 소위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정기신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결론적인 말은 이거예요. 자, 소위 물이 많으면 나무가 떠요. 물이 많으면 나무가 떠요. 그러니 나무는 정신이 없겠죠.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화가 정신이 없겠죠. 화가 너무 지나치면 토가 말라요. 쩍쩍 갈라지죠. 그러면 토가 정신이 없을 것이고, 토가 많으면 금이 매몰될 것이요. 그러면 금은 정신이 없을 것이고, 금이 많으면 수가 약해지니 수가 정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주에서 금수로서 정을 삼는다. EA 위 B죠. A로서 B를 삼는데 또 여기서 목화로서 위 신기를 삼는다. 이것도 써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요. 요거 있으니까 요걸 빼도 되죠. 그래서 금수로서 정기를 삼고 목화로서 신기를 삼는 것은 차유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장부에서 논하게 되는 것이다. 폐는 금에 속하고 시는 수에 속하는데 금수 상생한다.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서 한의학에서도 이걸 써요. 그래서 남자는 정기라고 그러죠. 정력이라고 그러고 신기가 좋아야 돼요. 이게 숙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정력을 좋게 하는 건 인삼이 아니에요. 대보탕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녹용을 써야 돼요. 음기예요. 이게 음기. 그런데도 양기 남자가 양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몸속에 들어가면 이건 음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금수 상생하니 어떻게 장부가 암장돼 있다.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 위 정기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정기라고 하잖아요. 또 간은 어디에 속하는 거 아니 목에 속한다. 그런데 심은 화에 속하니 목화 상생한다. 여기 심장이. 그런데도 바로 표 어디서 겉에 이거 지금 뭐죠? 심장과 간은 그래도 겉에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목화는 겉으로 드러나요. 그럼 이 신기다라는데 옛날에는 이 심장에서 정신이 나오는 줄 알았죠.
그러는데 정신은 머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심장이 하는 일은 오직 혈액순환만 시켜주는데 뭐 장기가 하나 고장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토는 그래서 비장이 토에 속하는데 관우 주신 모든 데를 돌아다닌대요. 그건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이건 피가 도는 것이고요. 비장은 뭐죠? 지금으로 현대의학적으로는 포도당을 조절시키죠. 그걸 뭐라 그러냐?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조정하는 거죠. 비장이 안 좋으면 뭐죠? 당이 높아지죠.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고 그런데 위는 이제 토에 속하죠. 그것은 오직 음식물을 저장할 뿐이에요. 위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장과 소화만 하면 그게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 공급을 받고 영양을 빼서 뭐죠? 이 피로다가 나와서 심장으로 돌려서 간장으로 가고, 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을 돈다고 하는데 토는 소위 실하다. 사실은 토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토는 술을 먹고서 뭐를 뿜어내냐? 목이 나오게 되고요. 목이 나오고 또 뭐죠? 화를 받아들여서 금을 저장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토가 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모든 게 저장도 했다가 발산도 시키고 하죠. 계절적으로요. 만약에 명을 논한 가운데 표리, 근데 이게 이치이자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겉으로 나는 표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겉과 속, 표리를 정신으로 하는데 겉과 속을 정신으로 하는데 불 아니다. 금수목으로서 정신을 삼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57번 각줄 달았는데 설하고 징해에는 임철자가 주장하는 원주의 금수를 전기로 목화를 신기로 하는 인체의 장부 이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장부는 금에 속하고 어쩌고 감천인데 어떻게 화에 속하고 한다면서 목화 금수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주를 이렇게 지금 빼놨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 소리가 없어요. 징해에는 원주가 없으니까요. 징해에는 원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번이 제일 중요하죠. 비유하건대 만약 왕한 것은 마땅히 설해야 된다. 그러면 설하는 신은 어떻게 되냐? 그 기운을 얻어서 바로 정이 족하게 충족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속으로부터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신은 스스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왕자가 의설하는 게 아니라 의극, 마땅히 극한다는 것은 극하는 신이 유력해서 위신족, 신이 족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 겉으로부터 시작해서 속으로 끝나는 것이니 정이 자족하는 것이다. 만약에 토생후 4개월인데 4개월 끝계예요. 그러니까 토가 4계절 마지막 끝계절에 태어나면 사주에 토가 많고 그러면서 사주에 토가 많고 목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하고 혹 지지에 이게 장자는 지장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지에 신유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뭐예요? 속으로부터 해서 겉으로 들어가는 이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 정적 신유. 만약에 토다 무금한데 혹 천간으로 갑을목이 있고 지지에 인묘가 있다면 이는 겉으로부터 드러나서 속으로까지 도달하는 것이니 신이 족하고 정신이 안정된 것이다. 토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오행이 모두 같다. 마땅히 세부지하라, 자세히 살피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더 이상 이렇게 전부 끊어서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22번까지 해놨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런 것까지 다 제가 논문에 쓴 걸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잠깐 들여다봤던 사주예요. 이 사주가 계유, 갑자, 병인, 무술해서 철저 선생은 참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주는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자월에 태어난 계유인으로서 이게 일반적으로 금수가 엄청 강해요. 그러면 조우용신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약간 명화는 조우를 따지지 않으니까 볼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수체예요. 수체라 토화 목까지 쓸 수 있죠. 토화 목을 쓰게 돼 있어요. 토화 용조죠. 그런데 철저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주류무체라고 하죠. 여기까지 왔다. 끝이에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라고 해서 아주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하죠. 그리고 살이 들어오면 살을 껴안을 정도로 가능하고, 살이란 여기서 개수죠. 또 이제 무토가 막아주는, 당사를 하게 되면 무토가 막아준다라고 하고요. 쭉 설명을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차조 써 A로서 B를 잡는다. 간목을 가지고 정을 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갑작. 그래서 쇠목, 목이 쇠한데 득수자, 이 수를 얻어서 도움을 받는다. 또 인을 만나서 인인 녹을 만나서 정이 충족하다. 그래서 써 무토를 위신, 맞아요. 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좌술 통근하니 통근을 해서 인술 공지 위 신왕, 저 신이 왕하다. 관생인하고 인생신하니 자화장생이 기가 유통하다. 자화장생이 기가 통해서 유통이 된다. 생화 오행부정이다. 맞아요. 참 사주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좌우상하 정협 불패라. 좌우와 상하가 정이 있고 협동함으로써 불패, 어그러질 패자예요. 어그러지지 않는다. 어그러지지 않는다. 관이 오면 능히 무리를 이루고, 관이 오면 무토가 막아줄 것이요. 겁재가 오면 딱 관성이 있어요. 또 저기 겁재가 오면 수가 있고, 식신이 오면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동서남북 지운이 모두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일생부기 수복이 가위미하라.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참 좋은 사주는 맞아요. 원문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 주류무체 사주는 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까지 가면 이건 주류무체로 참 좋은 사주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통으로 가는 사주가 있죠. 이런 사주는 참 보기 드문 사주죠. 이거는 95번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또 안 뜨죠. 한번 옮겼더니 네, 수채요. 화용신이에요. 요 운 좋고요. 요건 들어와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운이 들어오면 신자 수국을 이뤄서 별로 안 좋고, 이 사주 마지막으로 참 좋잖아요. 기토는 그렇고요. 미토 갑기합토 하니까 안 좋고요. 미운서부터 쫙 좋잖아요. 부기상조는 그죠. 사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말년이 아주 끝내주는 사주죠. 제가 이 일원으로 썼는데 하지 맙시다. 시간도 없고. 자, 96번을 봅시다. 자, 96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모다 멸자가 된 사주예요. 모다 멸자예요. 참 안 좋죠. 정인격인데 이 인수가 강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게을러요. 게을르고 인수격이
좋을 게 없어요. 인수가 많아서 관이 설하니까 관이 설한다는 것은 이미 직업적으로 좀 약하죠. 차조 대세의 관직헌데 관인 상생을 한다. 예, 그렇죠. 관인 상생을 하고 있다. 앞에 사조 거의 비슷하죠. 간목이었죠. 갑자, 개였었나요? 개유. 예, 그렇죠. 편제시우. 편제가 여기 딱 있고 해서 오행불교. 오행이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순수하다. 엄연히 귀격이 돼야 되는데 정익격이잖아요. 굳이 알지 못합니다. 재관이 양자가 휴수가 됐다. 왜? 이게 목이 너무 많아서 재성과 관성이 휴수가 된 거예요. 또 요경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능상고 서로 돌아다볼 수가 없다.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지전 인묘진 하고 있어. 춘토가 극진 완전히 인묘진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불능생금하니 금임절지에 절지에 있고 불능생수라 수를 생할 수 없다. 수지기가 진설우목 수의 기운이 완전히 목에다 빨려 들어갔어요. 관의 기운이 목지세가 더욱 왕해져서 화식 불이 꺼졌다. 병화일주니까요. 화식즉 기폐 기운이 폐절됐죠. 기폐즉 신고 기가 폐하니 신이 메말랐다. 행원 북방이니 우상 병화지기 더군다나 병화의 기운을 더 상해야 한다. 반정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은 목지정이라 즉 금을 만나면 소위 과우유여 유여한 게 너무 지나침으로써 손지 덜어낸다. 반쪽 기능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그 노함을 건드린 것이다. 왜? 목을 왕하니까 금토로 가야 될 거잖아요. 금토를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목으로 가야 돼요. 목대운으로. 근데 이거 지금 대운이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이치 이런 결과 이거 맞아 읽고요. 이치 종신토록 넉넉했다. 명리무성이하라. 명화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체 금토형인데 불용을 해요. 불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 다시 와서 목을 가운데 놔두고 수, 목, 화를 써야 돼요. 목이 용신이에요. 목이 용신인데 이런 운으로 흐르니까 거꾸로 됐죠. 그럼 평생 녹록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에 이런 운이 오면 그래도 조금씩 괜찮다가 이 금운이 와서 반쪽 오히려 건드린 거죠. 그 왕한신을 건드려서 노하게 된 것이죠. 뻔을 뻔짜죠. 뭐. 자, 96번. 벌써 30분이 지나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예. 목이용신이에요. 목이용신이니까 이거 못 쓸만한 게 있어요. 이건 그래도 넉넉하게 지나와요. 하얀색은요. 근데 유신, 이때 가는 거죠. 예. 가죠.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없지만, 고생하죠, 이때. 이때나 돼야 되는데, 이때 되기 전에 벌써 사망하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거의 힘든 사주죠. 평생 녹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나머지 사주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거 상관격이에요. 자, 상관격이에요. 토체, 목수용조 또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수를 써야 되는데 목수를 못 쓰니까 이 사주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토가 있으면 화, 토, 금. 그래서 이게 토가 용신이 되는데요. 차.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 둘, 세 줄이에요. 이거 건드리지 않고 딱 해버릴게요. 사주 개토. 모두 토다. 명주가 원신 설진했다. 이건 식신상관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원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따라가야 돼요. 종합격을 해야죠. 종합격. 그런데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해놨어요. 월간, 을목, 말을 쫓자, 말을 꽂자. 말랐다. 더군다나 추월이죠. 아주 바짝 마른 거죠. 소위, 정과 기가 고색. 막혔다. 마르고 막혔다. 운봉, 임술. 본주가 수상. 이때 임술. 네. 임대운에. 연봉, 신미. 연애는 신미운이 운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김극을목 이거 목 하나 가지고 있던 거 을목 조로 9월에 또 9월이면 술월이죠. 그래서 환약증으로서 죽었다.
환약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환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차조 운용 역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렇죠. 수run에 무술생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60 한 서너 됐겠군요. 여기까지 왔을 텐데 여 임술대원에 죽었고 역행을 하는군요. 그러면 원수산 선생이 뭐라고 했냐? 이 명전은 역행했으니 대저 이른바 시 우명 여자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 문구는 원수산 씨의 주장이다 라고 써놨죠. 이 명전은 대운이 역행하는 여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아주 이건 잘 밝혔어요. 이 명전은 자왕무세한 사주다. 철조님의 설명대로 만약 월간의 을목인 인수가 없다면 종합격이 되어서 화토 구문이 용의신이 된다. 종격으로 이루는 조건은 명절 중에 일간을 돕는 오행이 있든지 또는 그 종격이 되는 오행신을 극제하는 오행신이 있으면 부정한다. 결론적으로 극제하는 오행신이 있으면 부정한다. 결론적으로 철조님이 주장하듯이 월간의 을목이 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뭐 자평진전은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무게중심론으로 한번 가보죠. 97번. 오늘 한 40분 되네요. 예. 임술대운. 임대운에 죽었죠. 좀 화를 꺼뜨려서. 일주를 꺼뜨리고, 신민년의 을목을 떼고요. 그래서 이게, 토체 목수용이 불가하니까 토체 화토 군무로 흘러서 토체 화토용의 토용신으로 잡았네요. 네, 토용신으로. 토용신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종합격이 될 수도 있죠. 만약 화용신으로 잡으면, 이론운도 안 좋고, 이건 더 안 좋고, 다 안 좋을 거예요. 화로 잡으면. 근데 토가 강하니까 토용신으로 잡아야죠. 네. 임대운에 죽은 거예요. 임대운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신장을 복습 삼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억부용신으로도 저희가 정단 선생님하고 연구해낸 무게중심으로 다 다르면 둘 다 격국론이든 억부론이든 용신은 같아진다. 대운도 좋은 대운이 쫙 흐르는 건 설명한 대로 흐를 수 있다. 임대운이 안 좋다? 안 좋게 이렇게 나오잖아. 네. 자, 마치겠습니다.